네, 반갑습니다. 제 강의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나요? 다 처음이네요. 그죠? 제가 금속노동 몇 번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하고는 또 처음으로 했고, 오늘 제 주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핫한 법이죠, 이게. 노동조합은 그 피부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진짜 기업은 정말 이거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진짜 업종을 가리지 않고 기업뿐만 아니라 뭐 공공기관, 기관장들도 지금 이 법 때문에 약간 지금 다들 약간 노이로제에 있을 정도로 지금 민감하게 인사팀, 안전팀 지금 엄청 연말에 긴박하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 법이 오늘 주제는 이 법이 우리 노동조합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이걸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 같은데, 진짜 이 법을 조금, 이 법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아요. 내가 좀 법을 설명하겠지만, 뭐 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건 아닌데, 이 법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요, 이게.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은, 노동조합도 이 법이 가진 의미를 잘 안다면은, 노동조합 활동 방향 자체가 확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 정말 파괴적인 이 법이에요, 이게. 원래 이 법은 정부가 원해서 만든 법도 아니고 그냥 등 떠밀려 만든 법이거든요. 시민사회단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노동자가 죽어나가니까 계속 옛날부터 만들자 하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갑자기 통과되다 보니까 솔직히 정부도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이 법을 있는 그대로 집행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업주 엄청나게 구속될 실제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 딱 한 명 죽으면 그냥 그 사업주 바로 구속될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법인데,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 법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냐, 기업에서. 전혀 안 돼 있죠.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인사팀, 경영팀이 다 조금 이렇게, 난리가 나고, 저희 법에도 요즘 제일 많이 문의 오는 데가 이 법 때문에 문의가 와요. 다 어디서 오냐면 노조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다 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다 컨설팅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은 내년부터 1월 27일에 이게 이제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냐고. 법무부는 또 많이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문의가 엄청 많이 와요. 어저께 제가 간 사업장도 그 가산동에 이번 뉴스 난 거 봤어요. SK 건물, 이산화탄소 SK 데이터 센터. SK가 정보 쪽이잖아요. 거기 가면 모든 기업들 데이터를 서버를 보관한 큰 센터를 만들고 있는 그 건물인데, 이미 건물 다 짓고, 거기에 이제 발전기가 들어가는 공사예요, 발전기. 그러면 이 서버가 엄청나게 많고, 그 서버가 잠시라도 섰버리면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빌딩 건물에 들어가는 한 10배, 20배의 발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미상발전기가. 이 업체가 그걸 이제, 이렇게 납품하고 설치해주는 공사인데, 지하 2, 3층에서 갑자기, 우리가 보통 불이 나면은 소화전에서 그 위에서 물이 분사되잖아요. 근데 지하 쪽에는 장비들이 많아요. 전산 장비, 통신 장비. 거기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불이 나면은 다 이산화탄소 분말이 팍 퍼지면서 진화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발전기 설치하러 갔는데 공사 2, 3층에서 하다가, 3, 4층에서 하다가 이 업체 근로자가 아니고 또 다른 업체 근로자가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이산화탄소 분말 개폐기가 있어요, 이게. 그걸 어떻게 건드린 것 같다는 지금 보도, 경찰 조사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팍 분사돼 버리면서 거기에 3, 4층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2명이 죽고 수십 명이 지금 중경상을 지금 입은 상태인 거죠. 엄청 큰 큰 사고인데, 이 업체는 솔직히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들은 그것과 무관하게 해서 발전기 그 설치 작업하고 하다가 그냥 타 업체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업체까지 그냥 다 같이 조사받는 거예요, 그냥.
엄청 중대 사고죠. 만약에 근데 이제 경찰에서도 노동부에서도 조사를 보니까 솔직히 이 업체는 큰 잘못이 없으니까 다행히 크게 막 그렇게는 처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과태료가 몇 천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업체가 발전기 공사하다가 만약에 뭔가 잘못돼서 불이 나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게 딱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런 사고가 났다면은 이 업체는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거의 뭐 자빠져질 수 있는. 그래도 한 몇십 년 발전기만 전문적으로 아주 근신한 중견기업인데 한 방에 그냥 이게 이 업체가 그냥 넘어질 수 있는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앞으로 경영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거죠. 저도 이제 가서 현장 조사를 다 하고 해봤는데 이 업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업체도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예, 큰 규모는 아닌데 이 업체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안전보건 체계가 계속 보니까 자료집 보니까 안전보건 체계 계속 했던 말 반복하고 있는데 그 체계가 잡혀져 있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어요. 뭐 삼성, LG, 현대는 잡혀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런 훈련이 돼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형식상은 다 돼 있겠죠. 형식상은 뭐 법에서 갖춰놓은 체계는 다 갖춰놨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말하는 체계는. 이게 하나의 경영 시스템처럼 생산 물류처럼 안전보건이 착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은 뭐 작업하다가 뭐 건물 짓다가 한두 명 떨어진다고 해서 오너를 잡아 넣는 건 상상을 못 했거든요. 이 법은 그냥 오늘 책임자를 그냥 지금까지 다 실무자 선에서 어떻게든 다 할 수 있었어요. 잡혀가도 뭐 실무자가 잡혀가지고 원청 소장 정도? 원청 소장이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냥 본급 근로자예요. 그냥 직책 높은 본급 근로자. 그 사람 또 바뀌면 돼요. 그냥 기업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없어요. 이 법은 그게 아니고 오늘 잡아 늦게 타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기업이. 근데 공공기관장들은 관리하는 뭐 자기 공공기관이면은 그 딸린 시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데서도 시민이 죽거나 근로자가 죽거나 하게 되면은 일단 책임을 일단 공공기관장 당신부터 묻겠다고 하는 법이 이 법이기 때문에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장난 아니죠, 이게. 어떻게 하면 오너가 잡혀가는 것만큼 큰 리스크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 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방이 없어요,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 이 말이죠. 막 이거 막 잘 해놓으면 절대 우리 오너가 안 잡혀가 이런 게 없어요. 이게 한번 뜯어봐도. 그러니까 실무자리 힘들죠. 지금 전부 다 이 컨설팅 어디 맡기냐면 다 대형 로펌에 맡겨요, 로펌에. 법무법인들. 저도 로펌이 해놓은 중대재해 매뉴얼 봤어요. 다 법률 해석만 하고 있어요, 법률 해석. 어떻게 하면 경영자가 안 잡혀가고 뭐 다른 담당 이사가 대신 떼방할 수 방법 없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잡혀가고 하청이 이렇게 책임지게 하기 없을까? 전부 다 그런 법률 시나리오만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밖에 없어요. 이게 대부분 보면은. 사람 죽지 말게끔 안 다치게끔 안전에 관한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건 대형 로펌이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전부 다 몇 천만 원 주고 로펌에 맡겨놓으면 로펌 다 지금 그 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까 그것만 잔뜩 써놓은 거예요, 이게. 저는 100번 읽어봐도 그 로펌에 그 써놓은 게 과연 이게 실제 사고 났을 때 그게 통용될까? 택도 없어요. 고용노동부 이미 다 꿰뚫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불로 법을 추상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왜 노동계는 왜 법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계속 지적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대형 로펌이나 공기업은 다 돈 들여가지고 구체적인 거 대응하기 쉬워요. 구체적인 거는. 법에서 뭐 시켜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해놓으면은 다 경영자도 빠져나갈 수 있게 되게 쉬워요. 근데 법이 아주 추상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조사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걸려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방법은 없죠. 진짜 안전보건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년 1년이 진짜 누가 봐도 딱 타겟 기간이죠. 그때 만약에 이제 사고가 진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부는 어떻게 조사하고 검찰은 어디까지 기소하고 판사는 어디까지 형을 때릴지 진짜 이 법 말 그대로 1년 이상을 과연 오늘 때릴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천물류화재 26명, 50명 죽어도 오너가 구속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도. 현대중공업도 지금 10년치 동안 거의 뭐 몇 수십 명이 죽었거든요. 그때도 오너 하나 직접 이렇게 처벌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외국 같으면은 기업이 넘어질 정도예요. 그렇게 매년 2~3명씩 한 사업장에 죽어나가면은 기업이 그냥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게끔 이러면 아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벌써 이제 그렇게까지 이 부분에서 그렇게 확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저 법 때문에. 오늘 처벌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어느 법을 봐도 대표, 오늘 직접 처벌하겠다고 달라던 법은 하나도 없어요. 이 법 외에는. 그러니까 이 법이 무서운 거고,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업안전보건 역사가 전 엄청 발달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까지 움직임은 다 그냥 처벌을 면하기 위한 머리만 막 썼는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통용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유럽만큼 우리도 이제 안전보건에 예산 투입해야 돼요, 지금. 근데 어딜 봐도 지금 예산이나 인력을 확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 있긴 있어요. 이제 막 안전 담당자도 뽑고 조금 있는데 그 정도가 좀 택도 없어요. 생산 시스템 자체에 그냥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이 확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생각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담당자 한 명 뽑으면 될까? 아니면 외부에 이런 안전보건 쪽으로 좀 이렇게 자문이나 위탁을 좀 더 하면 될까? 그 정도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의 사망재가 줄지도 않을 거고, 안전을 여러분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추락사고 왜 못 막냐는데, 그거 진짜 쉽지 않아요, 막기가. 미국도 추락하고 있고, 유럽도 추락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추락률이 사망률이 엄청 높은 것 뿐인 거지, 이 사람이라는 게, 너무, 제가 제 경험상 보면 너무 잘 죽는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즉,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이나 이런 생산 시스템은 사람을 배려 안 해요, 이게. 전혀 사람을 배려 안 하고 금융 시스템이나 서비스 시스템이나 공장의 생산 시스템이나 건설에서 어떤 건물 짓는 시스템에서도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게 설계가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생산 효율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향해 딱 들어가는 순간 사람의 인체 논리와 사람의 어떤 정서적 논리로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계와 그 생산 시스템에 내 몸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맞거든요. 박자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그러면 사람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파괴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엄청나게 뭔가 안 맞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걸 이제 바꾸려고 하면은 생산 시스템 자체를 다 처음부터 다 재설계해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그게 이제 한두 번 갖고 되는 문제도 아니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많은 어쩔 수 없는 구속자들이 나오다 보면은 경계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릴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이거 뭐 전문가 컨설팅 맡기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다 의심해야 돼요. 우리 공장의 시스템에서 과연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다 인간 중심으로 의심을 안 하면은 중대재해를 못 막는다는 거죠. 추락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안전난간, 추락 방지망, 고리 다 한다고 해서 안 넓힐 것 같아. 사람 희한하게 또 넓혀요. 그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중에 제가 2부에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 완전 관점이 우리가 안 바뀌면은 중대재해는 쉽게 안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법 때문에라도 겉으로 가시적으로는 좀 많이 줄 수 있어요, 내년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업이 긴장하니까. 뭐, 엉터리라도 뭔가 하려고 막 하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기업 움직임에 비해서 노동조합의 움직임은 너무 미비해요. 제가 2부에서 이건 노동조합한테도 엄청나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노동조합 운동이 완전히 새롭게 바뀔 수 있는
큰 어떤 눈을 뜨게 해주는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우리 회사 이제 큰일 났네? 뭐 그 정도만 쳐다봐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이 바뀌면 노동자부터 바뀌고 생산자들도 다 바뀌고 완전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노동자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가 조금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이해하면서 이 법을 보면은 될 것 같고, 직접적인 계기는 그거죠. 이 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너무 처벌을 안 했어요, 경영자들. 우리가 3만 불 소득 올라올 동안 우리가 급성장했잖아요. 유럽은 100년 걸릴 역사, 우리는 1, 20년 만에 확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게 올라올 때는 결국 근로자의 희생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망률 높다지만 옛날에는 이거보다 1배 이상 높았죠. 그때는 하나도 아무도 그냥 산업 현장에서 사람 죽는 거 당연치 생각했어요. 아무 건물 짓다 보면 추락할 수도 있지. 경영기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노동자 스스로도 제가 떨어진 거는 솔직히 운이 없었네. 내만 조심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통사고 우리 교통 신호위반 준수율하고 6, 70년대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교통 안전에서 의식이 올라가듯이 산업 안전도 지금 옛날 6, 70년대 시대의 운전 습관하고 비슷했다는 거죠. 경영자 할 것 없이 노동자 할 것 없이 노동조합 할 것 없이 눈을 안 뜬 거예요. 당장 우리한테 임금이 중요한데 아들 학비 보내고 가족 생활하고 여기만 너무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남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인간이 행복하지 않아요. 돈은 많은데 뭔가 우울하고 계속 경쟁해야 되고 계속 힘들고 뭐 그런 시대에 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옛날보다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복지제도 있는 나라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고 늘 뭐 쫓기는 거 느끼고 그렇다는 거는 안전에 대한 욕구 수준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옛날하고 비해서. 그런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는 이제는 떨어져 죽는 게 우리 눈에 시민들의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제는 저런 거는 없애야지 최소한. 어떻게 아직도 저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이어져 있지? 어떻게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질 수가 있지? 옛날에는 세월호 같은 사건 없었나요? 별거 다 했죠. 뭐 기차도 넘어지고 배도 많이 빠지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 수준이 그걸 그렇게까지 잘 못 봤다는 거죠.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거는. 그만큼 우리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런 힘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결국 계속 이런 걸 요구하고 거기에 비해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왔는데 왜 경영자는 처벌을 안 할까? 이게 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맨날 하청소장하고 발당 관리자하고 결국은 다 근로자가 실수한 걸로 이렇게 안전사고는 결론이 그렇게 날까?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뜬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뭔가 근원적인 문제. 뭔가 경영자가 이걸 책임 안 지면 이거는 아무리 법을 강화시키고 만들어 봐야 안 바뀌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이 법이 탄생한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법 놓을 때 약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특별법, 보호법, 무슨 특별 계속 놓은 거 저는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이걸 왜 만들어? 솔직히 산업안전보건법만 제대로 준수하고,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그대로 현장에서 적용하고, 검찰이 제대로 산업안전보건법 가지고 기소하고, 판사가 제대로 산업안전보건법대로 형 집행하면은 굳이 이 법 없어도 우리는 그 선진국의 안전문화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을 그냥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왔어요. 정부도 유명무실하게, 경영자도 처벌 안 하니까 대충. 그러다가 등 떠밀려서 이 법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구한테 유리한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시민 근로자한테는 절대 안 유리해요. 법이 너무 복잡해요.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 전문가들 세상인 거지. 시민들, 소비자들, 국민들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하나도 단순해야지 이해하면서
요구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법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내가 저 사용자가 저 사업주가 뭔 어느 법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본이 안 되나요일수록 저는 계속 무슨 특별법 많이 놓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제 사담이지만은 어쨌든 이 법은 분명히 그런 탄생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놓은 법이고 어쨌든 이 법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2부로 해가지고 1부 시간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2부에서 가면 노동조합은 저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조금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